네, 건축법의 핵심 용어 41번째 대지 분할 제한과 높이 제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40번째 용어에서는 높이를 계산하는 산정 방법이 있었고, 또 건축법에는 추가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제. 높이를 뭐 일정 높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규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실 겁니다. 자, 먼저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건물이 있는 대지가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너무 작은 면적은 안 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보시면 건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자, 이게 건물이 없는 대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분할하는 거고, 건물이 있는 대지, 건물이 이렇게 여기 대지에 건축물이 있을 때 이 대지 소유자가 이 대지를 분할을 해서 뭐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써 있는 기준 면적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자, 요 범위 안에서 요거 이상으로 조례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60제곱미터 이상이면 60으로 정하고 상업적이면 150으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써 있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주거지역을 60으로 정하면 60 이상으로 분할해야지. 자, 여기 있는 면적이나 이쪽 면적이나 분할해서 둘 다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어느 한쪽이라도 60보다 미만으로 토지가 작아지면 분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업지역은 150으로 정하면 150 이상으로 분할해야 되는 거고, 공업지역도 150, 녹지지역은 200. 자, 여기 주상공록이 아니면 60제곱미터라는 기준면적 이상으로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분할할 때 너무 작은 면적이면 안 된다. 한 필지를 요 빨간색 선으로 분할을 해서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요 기준 면적 이상으로는 분할이 돼야 됩니다. 60, 150, 150, 200, 그 다음에 60이라고 숫자를 요거 외우셔서 정리하시고,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이 문제 제일 간단한 문제인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건축법에 따라서 일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미달되면 분할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분할할 때 그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 지역은 분할 제한 면적이 주거 지역은 60 이상이고 상업 지역은 150 이상, 근린 상업도 상업이니까 150 이상이고 중공업 지역도 공업은 150, 60, 150, 150, 200이니까 가장 면적이 작은 부분으로 확인할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분할 제한 면적 기준 중 가장 작은 부분으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1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제도, 건축법 60조 가로구역 높이 제한, 정북 방향은 60조 61조 1항, 정남 방향 높이 제한 61조 3항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목을 보시면서 가로구역,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이라고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시면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법 60조에 가로구역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짜가 이제 길가짜이기 때문에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하나의 구역. 그럼 여기도 가로구역이면 이쪽 나머지도 다 가로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가로구역에다가 건물의 높이를 건축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해서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m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쪽 부분은 이 가로구역은 뭐 40m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고, 자, 가로구역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 자, 그럼 가로구역에다가 허가권자가 높이를 정할 때는 주민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시군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해놓고 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완화도 적용할 수 있다. 완화된 높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구역 높이를 정한 다음에 이걸 완화할 수도 있다. 심의를 거쳐서. 그리고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자, 이 차별적 높이가 가로구역 안에서는 동일한 높이로 규제하지 해도 되고,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좀 보셔야 됩니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정할 때 동일하게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정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림에서
여기 하나의 가로구역에다가 화학권자가 높이를 정할 때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30m를 넘어가지 못한다. 이쪽 부분에 건물 지을 때는 40m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구역보다는 중요한 게 이제 2번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정복 방향 높이 제한, 자, 요건 60조 1항이네요. 요거 좀 오타가 났네요. 1항입니다. 1항.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의 높이 제한은 정복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뛰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왜? 기존의 건물의 채광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안에 건물의 높이를 정할 때는 정복 방향에 다른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정복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다음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9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을 떼야 되고 9m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반 이상을 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자,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요 대지가 전용주거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지어진 건물이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을 보호하면서 여기 지금 요쪽에 있는 건물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B 건물이 A 건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북쪽 방향이 있고 여기가 남쪽 방향에다가 이제 건물을 정남 방향으로 짓는 거죠. 여기 새로운 대지고 여기가 이 B 건물의 대지인데 지금 해가 정남 방향이니까 이렇게 비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좀 평면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북쪽하고 남쪽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건물에서 기존 건물이 있다. 여기가 발코니라는 부분인데 발코니 쪽에 채광창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채광창이 있어서 해가 이런 식으로 정남 방향으로 해가 비칩니다. 그러면 이 북쪽에 있는 요 A 건물이 피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B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얘가 피해봅니다. B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만큼 거리를 띄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B 건물에서 A 건물 방향을 보면 이게 북쪽 방향으로부터 뛰는 거죠. B 건물에서 A 건물 쪽을 바라보면 정복 방향의 건물의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 이 경계선입니다. 우리 경계선은 이제 대지에 거져 있는데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상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B 건물을 올릴 때 9m 이하는 1.5m 이상을 띄어서 이 빨간색 선이 가상으로 거지는 거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이면 건물 높이의 반인 5m를 띄셔야 돼요. 13m까지 올라갈 때는 7m를 띄어서 더 안으로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파란색 사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B 건물을 지을 때는 이 파란색 사선과 이 빨간색 직선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를 공간으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 B 건물을 지을 때는 A 건물을 보호해야 된다. A 건물의 채광을 방해하지 않도록 건물 지어야 되는데, 자, B 건물에서 A 건물 쪽을 바라보면 정북쪽이죠. 북쪽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까지는 1.5m 이상을 떼야 되고, 9m 초과해서 올릴 부분들은 그 건물 높이의 반인 5m, 7m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선 형태로 떨어지고 직선 형태로 떨어져서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건물을 초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요선과 요선 안쪽에다 건물 지란 얘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글씨로 보면, 문자로 보시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건물 지을 때는 정복 방향에 있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복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거리에 따라서 높이를 정해서 건물 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9m 이하까지 건물 지을 때는 1.5m 이상을 떼야 되는 거고 9m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9m 이하까지 올릴 때는 1.5m 이상을 떼야 되고 9m를 초과해서 올리는 부분은 그 높이의 반을 떼서 13m까지 더 많이 올리는 부분들은 7m를 떼야 되고 여기가 16m 같은 경우면 거기에 반 이상을 떼서 사선 형태로 빈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복잡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가 나오면 정복 방향이라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가 나오면 정복 방향으로부터 인접대지 거리를 띈다. 아니면 9m 이하 부분이 1.5m니까 9m 초과하는 부분은 3m다 그러시면 안 돼요. 건물 높이의 반 이상을 떼야 된다. 이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60조 2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니까. 자, 이번에는 정남방향. 자, 정남방향은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고, 자, 요거 61조 3항인데, 택지개발지구, 대지동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이 자 이거 바로 신규 개발지입니다.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정북 방향인데 이렇게 신규 개발지로 건물 짓는 장소가 바뀌면 정남 방향 인전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남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전용주거, 일반주거 같은 기존 주택가는 정북 방향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대종사업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에서는 정남 방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건물의 높이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남 방향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앞에 거랑 반대 방향으로.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국가산업, 일반산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같은 신규 개발지는 정북 방향이 아니라 정남 방향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아까 우리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그 다음에 9m를 초과하는 부분이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면서 건물의 높이를 올려야 된다.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높이를, 그래서 아까 앞에 기준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정북 방향, 정남 방향이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건물이면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북 방향, 정남 방향 열심히 공부했는데 2층 이하고 8m 이하짜리 건물일 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북 방향과 정남 방향 규정을 배제하고 건물을 줄 수 있다. 건물의 층 자체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을 하나의 대지에다가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거나 인접대지 경계선 쪽으로 창문 같은 걸 내는 공동주택은 건물의 그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한 높이 제한을 하는데, 자, 이 규정이 일반상업적이나 중심상업적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상업과 중심상업은 이 공동주택을 한 동 안에, 한 대지에서 여러 동을 지을 때 일정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상업과 중심상업 지역에서는 제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을 때 동과 동 사이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회 문제인데, 자, 아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나오면 정북 방향으로부터 높이 제한이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북 방향은 안 썼지만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물 지을 때는 기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조 등의 확보, 정북 방향에 있는 건물의 1조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는 거니까 1번 지문은 생략된 조항이라서 맞는 거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공동주택을 하나의 대지에다가 2동 이상으로 지을 때는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를 줘야 되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요.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아까 좀 전에 금방 보신 거 있었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이 공동주택 지을 때 일정 거리를 띄면서 건물 높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2층 이하로서 8m 이하 건물일 때는 자, 전용 정북 방향, 정남 방향 1조권 확보 높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에다 높이를 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다 맞는 지문이죠. 가로구역 규정들 이런 식이라서 정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무료 자료니까 이 책자는 다 이제 판매가 다 완료가 됐고 이제 자료가 없고 재고가 없고 이걸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게 무료 자료 형태로 보내드릴 거고 유튜브 보실 때 조금 세부적 사항들은 요 핵심 요약집, 실력 요약집을 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2만원으로 판매하니까 구매 의사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가급적이면 구입하셔서 보시는 게 공부하시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